반갑습니다. 박창민입니다. 한 3일쯤 전에 호주 대법원의 전 대법관 이언 캘리넌이라고 하는 전 대법관이 2018년 7월부터 명을 받고 준비했던 AAT 개선안에 대한 리포트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AAT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이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행정 재심 기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니고요. Tribunal, 즉 행정 기구인데 조정을 하고 행정 결정에 대한 Fresh Merits Review를 한 다음에 행정 결정에 대한 Affirm, 즉 재확정 또는 Remit, 다시 보내기, Set Aside, 뒤집기 또는 Variation, 고치기, 이런 행정 결정들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마지막 기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 법적인 하자와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게 되죠. 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으로 못 갑니다. 자, 이게 이 AAT라고 하는 행정재심 기구인데 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냐 하면 이민과 관련돼서 비자 신청을 했는데 또는 노미네이션 신청을 했는데 스폰서십 신청을 했는데 이민성이 심사를 했는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내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비자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거나 노미네이션을 거절했다거나 스폰서십을 거절했다거나 우린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한 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건 손을 들고 재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민성 내부에서의 재심이 아니라 이 AAT라고 하는 행정재심 기구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AAT라고 하는 기구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신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AAT는 이민 업무에 관련된 재심뿐만이 아니라 텍스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들, 그다음 소셜 시큐리티, 펜션이라든지 이런 사회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데 대한 재심도 가게 되고 많은 부분들에 대한 행정 결정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AAT 행정 재심 기구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MR 디비전, 즉 Migration Refugee Division이라고 하는 이민과 난민 신청에 대한 이런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캘리넌 리포트라고 하는 AAT 개선안에 해당되는 공식 리포트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되죠. 한번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 캘리넌 리포트의 본문이고요. 제가 이것들을 조금 봐가면서 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주의하실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서머리 중에서 이민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즉 분야에 맞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뽑고 그 다음에 뽑혀진 내용들을 근거로 제가 직접 박창민 변호사가 봤을 때 이런 개선안이 실제로 이행되게 될 경우에 이민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런 변동이나 변화가 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제 의견을 한번 담아서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민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박창민 변호사이고 법무법인 박앤코의 공동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영상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 발표된 캘리넌 리포트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본인의 내용에 맞게끔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라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최선의 이익에 합당한 조언을 듣고서 움직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 19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캘리넌 리포트의 내용들을 일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Table of Contents, 즉 목차인데요. 목차에서 이 리포트의 내용은 자, Review라고 해서 Section 4 of the Tribunals Amalgamation Act 2015년에
Migration Review Tribunal이라고 하는 MRT, 그 다음에 Refugee Review Tribunal이라고 하는 그 RRT, 그 다음에 Social Security Complaint Tribunal이라고 하는 뭐 SSCT 뭐 이런 것들 다 짬뽕으로 모아서 AAT 1976년부터 이행돼서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던 AAT에다가 엎어버렸어요. 즉 합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AAT에는 대략 200명의 멤버들, 즉 재심기구 위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한 연간 단위로 4만 건 가까이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장 마지막 정보로는 2018년 11월 뭐 이때 기준으로 AAT가 MRT, 뭐 SSC, T, 그 다음에 RRT 이런 것들을 다 병합해서 한 번에 모든 행정 결정에 대한 행정 재심 기구로서 거듭난 이후에 현재 멤버는 약 900명 가량이고 실제 사건들이 뭐 약 9만 건 조금 못되게 지금 그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재심위원 한 명당 산술 기준으로 산술 평균을 내더라도 100건 조금 못 미치는 사건들이 배정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행정 결정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복잡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 중에 이민 사건에 대한 복잡도가 얼마나 높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제까지 백로그라고 하죠. 적체되어서 사건이 심사를 거쳐서 완결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들이 걸리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제 호주의 현재 브리징 비자로 이렇게 이민 신청을 하고서 대기하고 있거나 그 결정에서 거절이 되어서 AAT 재심 기구에 가 있거나 즉 무언가 마지막 비자 결정이 나지 않아서 대기 중인 사람만 무려 9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인구 2,500만 명 조금 안 되는 나라에서 90만 명이 그렇게 비자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지금 대기 중이라는 거죠. 안정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타스메니아 인구보다도 더 많다라고 막 우스갯소리가 나고 지금 신문 기사가 나고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이 AAT에서 또는 이민성 자체에서 less funded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좀 최적화된 효율적인 행정 결정들이 제때제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그로 인한 피해는 바로 비자 신청자나 재심 신청자들 이런 분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죠. 오래 걸리고 있고 그 사이에 워크 퍼밋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본인의 생업을 연기해야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대기하는 기간 동안 고용주를 못 바꾸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고 설령 다시 철회를 하고 돌아가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밴이 걸려서 못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경우라든지 각종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캘리넌 리포트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합병 이후에 생기게 된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낼 것이냐가 핵심인데요. 지금 여기서 챕터 1 보시면 executive summary가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그 배경과 본인이 어떤 내용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개선한 리뷰를 했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오고 그 다음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떠한 submission 즉 변론 서류들을 냈는지 타국가들은 어떠한지 이런 내용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중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은 여기 있고 제가 따로 서머리를 쭉 했으니까 물론 이민법 컨텍스트에 국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조금 들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더라? 자, 에버노트를 띄워서 에버노트 화면들을 한번 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에는 지금 Australian Financial Review라고 하는 데서 실제로 이제 2019년 7월 23일 6시 30분자로 지금 캘리넌 리포트가 나왔고 뭐
지금 리뷰의 결과가 dishonest migrants를 지금 타겟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참 과격한 내용들을 지금 써놨는데 사실은 좀 웃긴 내용이고요. 뭐 measurement라고 해서 measures라고 해서 지금 개선안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언 켈리는 대법관은 굉장히 좋은 판결문을 쓰는 걸로도 유명했던 분이고 업계에서 굉장히 추앙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법관 출신으로서 은퇴를 해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커비라고 하는 대법관 출신자도 있고 뭐 많은데 켈리넌이라고 하는 분은 일단 브리즈번에 지금 베이스를 가지고 계시고 뭐 여러 변호사들의 어떤 소양이라든지 지적 능력을 고취시키고 함량하고 이럴 수 있는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도 키노트 스피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 목격할 수 있어요. 덩치도 좀 크시고 나이가 정정하신데 뭐 나이가 꽤 많이 드셨는데도 굉장히 그 노년에 정정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실제로 여러 차례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마음은 진짜 막 가서 막 인사하고 악수하고 싶고 막 진짜 사진이라도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소심해서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이 대법관 출신이잖아요. 예. 호주에서 법관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Judge, The Honorable Judge 캘리넌인데 가서 이렇게 셀피 찍고 이런 거 어떻게 하겠, 그죠? 예. 자, 캘리넌 리포트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하이라이트 칠한 부분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MRT, RRT 뭐 이런 다른 트라이뷴을 AAT가 흡수한 이후로 살인적인 백로그, 즉 사건 적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건을 실제 해결해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이거 문제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저 1에 나왔던 게 뭐냐면 작년 11월에 33명의 파트타임 멤버들을 지금 이민 재심 부서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들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AAT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건 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큰 넓은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제대로 갖고 있는 시니어 케이스 매니저가 지금 투입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아무나 대충 뽑으면 안 되고 외부 영입이 필요하다. 근데 외부 영입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즉 연방 치안 법원에서 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와라. 즉 그곳에서 그 Federal Circuit Court도 엄청난 사건들을 처리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곳에서 그런 행정 능력들, 배분 능력들을 가진 판사가 직접 와서 좀 사건들을 배정하고 좀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AAT 전체를 한번 드라이브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게 어떻겠니? 라는 게 지금 권고 안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각 주별로 결국에는 그 AAT 사건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그곳에서 벌어진 내용, 그곳에서 접수된 내용들은 그곳에서 히어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각 주별로 좀 현명하게 그런 사건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어떻겠니?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즉 전체 차원에서 지금 막 허걱허걱대는 것보다는 일이 적은 주에서는 그래도 니들이라도 좀 빠르게 사건 진행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 마땅치 않겠니? 뭐 이런 의지가 지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신규로 재임명 또는 신규 임명될 이런 재심위원은 반드시 변호사 출신 또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과거에 뭐 등록되어 있어서 그 임명을 받는데 하자가 없는 사람, 이런 qualified, legally qualified 되어 있는 사람들을 trained 됐고 qualified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라. 이게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낙하산 효과로서 그냥 명예직으로 이렇게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 재심 기구는 엄청난 역할과 케이스들을 담당해야 되는 곳이니 제대로 된 법적 지식과 운용, 그 다음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재심위원들을 임명하라. 그것이 결국 사건을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진행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현행
지금 이렇게 낙하산들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된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큰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지금 캘리넌 리포트의 공식적인 권고안으로 나와 있고 지금 주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달아서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재심위원들이 이제까지는 밑에서 일하고 있는 뭐 스태프들로부터 판결문 아니죠. 이거는 그 법원이 아니니까 결정문을 이렇게 드래프트 초안을 이렇게 초벌로 맡기고 했었나 봐요.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된 결정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경우에 결국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결국 재심기구에서 열심히 시간 쓰고 자원 써서 뭔가를 했지만 그 행정소송에 빌미가 생겼기 때문에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는 여전히 또 적체되고 바빠지게 되고 그런 사건들을 줄이는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네요. 그 다음 AAT 재심위원들에게 재량권을 더 주겠다. 증거를 받아들이고 말고 요청하고 소환하고 이런 재량권을 더 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이민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로텍션 비자, 즉 난민 비자 신청인데 난민 비자 신청자들 중에서 일부는 패스트 트랙 리뷰라고 해서 이 Immigration Assessment Authority라고 하는 곳에서 그 AAT 산하에서 재심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스킴이 지금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뭐 오래된 스킴은 아니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부적절하다라든지 없애고 모든 내용들을 AAT의 MR 디비전으로 옮겨야 된다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캘리넌 리포트에서는 적절해 보인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지금 피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패널을 Counsel Assisting in the Migration Refugee Division이라고 해서 이민 재심 부서 AAT 산하의 AAT 부서로 있는 이민 재심 부서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들과 디스커션을 해서 이렇게 그 제대로 된 어떤 행정 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킴을 만들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직원으로 뽑으라는 얘기지 외부 컨트랙터를 쓰라는 이야기는 아닌 걸로 보여요. 즉 사람을 더 많이 뽑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뽑아라라고 하는 공고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 다음에 뭐 나아가서 뭐 캐릭터 이슈로 비자가 캔슬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MR 디비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너럴 디비전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치 재판처럼 되거든요. adversarial 시스템으로 원고와 그러니까 applicant와 respondent가 같이 나와서 법정 변호사들이나 변호사들이 막 이렇게 싸우는 구조로 되고 있는데 MR 디비전으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멤버가 인퀴지토리얼하게 이건 뭐니? 저건 뭐니? 물어서 답변을 듣고 뭐 이런 형태로. 근데 그 답변을 할 때 하기 싫은 답변은 안 해도 되는 게 현재 현행이라면 캘리넌 리포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AAT 법을 수정하고 개정해서 participants 즉 applicant와 applicant의 representative 대리인은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법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AAT는 이민 법무사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AAT 멤버를 어시스트하는 것이 굉장히 paramount한 obligation 중에 하나다로 법 개정을 해서 묻는 말에 답하라 라는 형태로 바꾸겠다. 바꿔라 라고 하는 개정안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겠다 이죠.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쭉 많이 있는 것들 37개 중에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자 들었을 때 그래서 뭐 바뀐다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뭐 어쩌라고 제가 한번 그 몇 가지 형태로 지금 정리를 해봤죠. 한번 또 틀렸다. 이쪽 가서 보도록 하시죠. 이쪽에서 저의 예측입니다. 변호사 박창민의 예측. AAT 재심위원이 추가 배정될 거예요. 하라고 했고 실제로 백로그가 너무 많으니까 게다가 훈련을 받고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던 변호사 위주로 임명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쌓여있는
밀린 사건들이 조금씩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AAT에 재심 신청하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시간을 벌면서 다른 비자 옵션을 찾거나 경력을 쌓아서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네. 그다음 변호사 출신의 재심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고 게다가 Counsel Assisting in the MR Division 이런 패널들이 구축이 되게 될 경우에 법적 오류가 점점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 거 아니? Jurisdictional error라고 하는 법적 오류가 제대로 있을 때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적 오류가 제대로 있지 않을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은 힘들어진다라는 말이죠. 즉 AAT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법적 오류를 최소화했으니 연방치안법원으로 자꾸 가서 사건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메시지 그 다음에 이런 결과들을 얻고 싶은 거죠.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서 행정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사건이 vexatious 하지 않고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디클레어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그 코스트 오더라는 것을 맞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네. 저만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행정소송을 이긴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잘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민성 장관이 애초에 법무 비용 중에 일부를 셋되어 있는 픽스드 피를 아예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줘버립니다. 자기들이 졌으니까. 네,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예요, 그죠? 그런데 원고가 사건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 아예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시간 벌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코스트 오더를 막 줘버린다든지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원고 보고 네가 줘라가 아니고 변호사 네가 잘못했네 오면 안 되는 걸 왜 부추겨가지고 왔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즉 법적 오류가 점점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될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가게 될 확률 또는 갈 수 있는 사건을 가진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AT 사건에 대한 케이스 관리관이 선임이 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메리트 기반에서 이 사건은 별거 아니네. 이건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막 배정을 해서 막 빨리 끝내고 하는 부서로 이렇게 보내버리고 그런 멤버들을 재심위원을 임명해서 사건 줘버리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시간 벌기 효과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고 진짜 넣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프라이어리티별로 이렇게 진행되게 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승산이 없는 사건들은 패스트 트랙으로 그러니까 막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죠. 현재는 그렇게 안 돼요. 이거 열어보고 나서 어떻게 하고 여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건 접수되고 나서 거기에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쌓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 AAT 재심기구 및 재심위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재량권이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적어놨어요. 증거 관련된 선별의 재량권이 멤버에게 재심위원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고 소환장 발부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고 효력을 갖게 되는 이런 재량권 또는 법적 제도도 지금 갖추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디렉션 오더라고 해서 이거 언제까지 뭘 내라 말아라 comply 해라 말아라 이 말 들어라 말아라 라고 하는 지침 오더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게 되고 그 오더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사건을 기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고되었어요. 즉 지금까지는 낼 거 내지 않았더라도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재심위원이 히어링이라고 하는 심리 없이 favorable 하지 않은 decision 즉 비자 거절이라든지 노미네이션 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재확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히어링은 무조건 불러서 해야 되고 히어링의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걸 반드시 컨시더 해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재심하기 전에 이런 이만큼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는 안 보겠다. 제출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막 행정 지침으로 이렇게 다이렉션 오더를 내버리게 되고 그거 안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디스미스가 만약이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버리면
이거 뭐 재심 갔다가 서류 못 내고 좀 늦었고 이래서 어디 끝까지 가서 메리츠 리뷰를 이렇게 컨테스트 해보기도 전에 사건이 기각되거나 아니면 뭐 훨씬 더 뭐 빨리 뭐 불러가지고 준비할 시간도 안 줘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캘리넌 리포트가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민 재심 부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배정하라, 즉 더 많이 줘라라는 얘기거든요. 더 많이 주면 사람도 더 많이 뽑힐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뭐 제가 AAT 멤버들이 재심 위원들이 뭐 연봉제로 받는지 오버타임 하면 돈 더 받는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뭐 일도 하고 오버타임 받고 해가지고 일 뭐 훨씬 더 열심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거나 뭐 누가 알겠어요. 저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급여 시스템은 잘 모르겠지만 뭐 멀리 보자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금요일 날 뭐 좋은 소식들을 이렇게 많이 드리고 싶은데 캘리넌 리포트에서 AAT를 좀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리포트가 어터니 제너럴 즉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나왔단 말이죠. 나온 거니까 이걸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고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변화해서 실제로 적용시켜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하는 의견이 이미 나왔으니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움직여갈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미리 그런 예측들을 흡수하여, 소화하여, 이해하여 나에게 또는 내 후배들에게 아니면 내가 고용주라면 내가 스폰서를 써서 오게 될 미래의 직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까지 마치 공식 룰처럼 여겨지던 것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동향 파악과 앞으로 전개되는 모습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쯤 되는 양질의 가이드와 이런 예측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안 눌러주실 겁니까? 네. 아무리 비주류 컨텐츠라지만 어느 누군가는 검색해서 찾아오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뼈는 안 되나? 네. 그런 가능성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구글,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알림, 라이브에 참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하루 더 전진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RSMS 노미네이션 거절 통지를 하나 받았어요. 제 클라이언트 관련돼서 이전에 전임 변호사들이 하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넘겨받은 거긴 하지만 썩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 한편 또 188 사업비자 관련돼서 문의가 하나도 아니고 2개가 지금 와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좋은 이벤트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픈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심 가서 이겨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이고 또 새롭게 맡겨지는 이런 사업비자들 같은 것들 제대로 해서 호주에 기여하고 제대로 뿌리 박아서 이 나라에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리하여 앞으로 이민자들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호주 정부가 호주 이민성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28분이네요. 이건 뭐 기본 룰이잖아요. 제가 서브스텐티브한 내용들을 이렇게 일단 이야기했다고 하면 30분인데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끌어 모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들어가세요.